여러분들 신청 전에 연체가 되잖아요.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집에 고지서 날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빚독촉 하는 채권 추심이죠. 이걸 언제부터 없어질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국 대기업 경기들은 좋아지지만 실물 내수 경기는 너무 많이 힘들죠. 문 닫는 가게들도 많고 길거리에 다녀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서민 신용회복 정책을 많이 2025년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신용회복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내수 경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국 주식을 장악하는 큰 기업들 말고 있잖아요. 지방에 조그마한 영소 기업들 있잖아요. 그 다음 중견법인 좀 이하는 구조조정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대기업에서도 여러분들 구조조정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신한이라든지 LG라든지 뭐 유통업체도 말할 뿐더러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실물 경기 개선이라든지 이제 구조조정이 더 일어나겠죠. 그러면 반드시 개인회생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지금 안 되는데 내수 경기가 살아야 장사를 잘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 경제 전문은 아니니까 몇 년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좀 오랫동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구조조정을 나오시게 되면 기존의 어떤 수입이 상당히 감소 아니면 없어지겠죠. 뭐 다른 직업을 찾으셔도 기존에 받았던 임금 자체만큼은 받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러니 저임금 노동으로 들어가실 거고, 그러다 보면 빚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빚이 많은 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채권자들이 빚독촉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힘든 정도가. 이 채무자분들 말씀드려보면 이제 이런 빚독촉이 시작이 되면 극도의 막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막 자살 충동 있잖아요. 이런 거 느끼고 한답니다. 실제 빚 때문에 극히 일부 분들은 뭐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실제 언론에도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뭐 어떤 정책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건 참 훌륭한 정책들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도.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채무자분들께서 저를 상담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빚독촉 좀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빚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거 하고 실무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프로 연체를 안 하시고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주로 연체가 되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겠죠. 크게 좀 나눠볼게요. 연체가 되셔서 어떤 사무실에 위임해서 준비하고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보존명령하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요. 개인회생을 개시해도 좋다는 개시결정. 그러면 여러분들 법적으로 있잖아요. 신청서 들어갈 때 법원의 금지명령이라는 걸 같이 넣어요. 금지명령이 뭐냐면은 채권자들은 채무자한테 빚독촉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금지명령이거든요. 이걸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신청서 제출할 때 금지명령 같이 낼 때 한 일주일 정도 전후로 해서 나오는데,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모든 채권자들은 채무자한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연락하는 순간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오는 순간 채권 추심 중단, 빚독촉에서 해방된다. 근데 여러분들 금지명령이 나온다 해서 곧바로 그게 아니에요. 채권자들한테 그 문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금지명령 나오시고 3일에서 일주일 있다부터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또 채무자분들이 걱정하거든요. 일단 계속해서 빚독촉 받아야 된다. 이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존명령을 거치고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게 되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개시결정이 나오는 순간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지명령이 안 나왔던 분들은 좀 2개월 정도 3개월 있다가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 또 금지명령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빚독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빚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적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금융권의 채권 추심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독촉을 한다 한들 개인회생 법원에서 결정해준 대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부터 실무에서는 뒷독촉으로 좀 해방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신청 전에 연체가 되잖아요.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집에 고지서 날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 연체가 됐는데 제1금융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뭐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고요. 2금융권은 이제 지역 농협이나 그다음 아니면 뭐 캐피탈 같은 데죠. 뭐 OK저축은행 같은 데. 3금융권은 뭐 이제 대부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채라고 표현하는 거는 무등록 사채예요. 막 동네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데 말씀드린 거거든요. 좀 이 네 군데를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연체가 딱 됐단 말이에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연체가 딱 되면 연락 오잖아요, 채권자들한테.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여러분들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추후에 접수되시면, 접수하면 여러분들 사건 번호가 나오거든요. 2026 계획 12345 신청인 누구누구누구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건 번호를 1금융권 담당자한테 보내달라 그럽니다. 알려달라고. 이런 1금융권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순간 거의 연락 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 사건 번호 언제 나와요? 언제 접수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 1금융권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언제 접수하세요? 그때 저한테 접수하신다 했는데 빨리 접수를 해야 제가 이거 채권 출신 종결 처리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접수 번호를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오히려 채무자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언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2금융권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요, 양상이. 연체가 돼서 연락이 오는데 제가 개인회생 해야 됩니다. 이러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 일부는 그분들의 직업이에요. 원금의 일부나 아니면 뭐 한두 달치 이자라도 좀이라도 받아내는 게 그분들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채무자분들한테. 원래 카드값이 지금 300만 원 밀려 계신데 100만 원만 내시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 100만 원 납입하시라. 그러면 이제 채무자한테 전화 오죠. 이거 100만 납입할까요? 그러니까 전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말이죠. 아니 어차피 개인에서 끝날 건데 왜 또 100만 원을 써서 거기만 갚습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편파 변제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편파 변제 문제도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경우죠.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이자를 안 내니 담당자가 이자만 3개월치 내주시면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 달치만 내주시면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미리 개인회생을 한다고 연락 왔을 때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가 돼요, 실무상.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 3금융권과 이제 개인하고 사채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뭐 법적인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이분들은 뭐 그런 거 법에서 금지명령 날라온다고 뭐 알겠습니까? 주구장창 연체된 직전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 개인회생 합니다. 이래봤자 그분들한테 의미가 없죠. 그건 그거고 이제 이때부터 협박 들어가죠. 나중에는 채권자 이의 신청해가지고 개인회생 망가지게 만들겠다. 형사고소해서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아주 개시결정 끝나고 그 인가결정까지 아주 주구장창 계속 연락 오는 게 대부분이죠. 사채나 개인 채무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못한다. 금지시켜놨다. 근데 금지명령이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개시결정을 받으면 금지명령이 효력이 부활돼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못한다. 실무상 어쩐다고요? 연체 직전에 연락이 오면 저 힘들어서 개인회생 합니다 하면 1금융권, 2금융권은 거의 연락 안 옵니다. 이제 사건번호 밝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데 일부 3금융권, 개인 사채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거. 금지명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인가결정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연락하고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까지 하시기 전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비독촉의 스트레스에서는 훨씬 덜 받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고민